민호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다. 명성, 돈, 권력. 서울의 대형 부동산 회사의 CEO인 그는 회의, 값비싼 결정. 그리고 완벽하게 짜여진 삶의 세계에 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예상치 못한 일은 없었다. 그러나 어느 아침 강남의 번화한 거리를 걷던 중 그는 도로변에 앉아있는 한 소녀의 눈길을 마주쳤다. 소녀는 연약한 손을 내밀며 단 한 푼만 주세요. 엄마가 많이 아파요. 라고 간청했다. 그 소녀의 목소리는 시끄러운 거리의 소음 속에서 외로워 들렸지만 그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히 또렷했다. 소녀의 가녀린 손이 내밀어졌고 그것은 단순히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간청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를 살릴 기회를 주기를 바라는 소망.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어떤 것을. 민호는 멈춰서서 소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소녀를 넘어서서 소녀의 손목에 있는 팔찌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보지 못했던 그러나 너무나 익숙한 팔찌였다. 그 팔찌는 그가 10년 전 차가운 겨울밤에 전 여자친구 지은에게 디자인하여 선물했던 것이다. 팔찌의 모든 선과 디테일은 그가 잊으려 했던 기억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것들은 그에게 강하게 다가와 그의 마음을 움켜잡았다. 민호는 소녀를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혼란스러운 감정이 그를 압도했다. 그가 쌓아온 모든 것들, 수년 동안 만들어온 계획들이 그저 한 개의 팔찌 때문에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예전에 선물했던 작은 선물이 이렇게 또 다른 아이의 삶과 연결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팔찌의 모든 디테일이 잃어버린 사랑, 손에서 놓친 여인, 그리고 가족과 회사의 그늘 속에서 중요한 것을 놓친 지난 세월을 떠올리게 했다. 민호는 그곳에 서서 바쁜 사람들 속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소녀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팔찌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것은 소녀가 돈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그가 소녀의 눈 속에서 본 간절함, 절박함, 부족함 때문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소녀만이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안에서 사랑과 진정한 관심이 결여된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그가 지금 가진 것들이 정말 이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일까? 10년 전의 기억, 달콤하지만 아프기만 한 기억, 마치 치유할 수 없는 상처처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이상한 느낌은 마치 거센 파도가 마음속에서 치솟는 것 같았고 그는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었다. 그때 민호는 경영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고 이제 막 커리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의 앞에는 수많은 가능성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자유로운 삶을 꿈꾸었다. 아무런 제약 없이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삶을. 그러던 중 우연히 지은을 만났다. 그녀는 자유로운 예술가로 열정과 꿈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 물질적인 조건이나 명예에 구애받지 않고 그녀는 예술과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과 예술을 사랑했고 민호를 사랑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처럼 사랑했다. 작은 골목길을 걸으며 나눈 대화들, 꿈과 열망을 나누던 시간들. 민호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마치 규칙 따위 없이 자신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느꼈다. 지은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이 세상에는 오직 그와 그녀만 존재하는 것 같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다가왔다. 민호의 가족은 지은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 권력 있고 냉정한 인물은 민호가 가정과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는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민호의 미래를 계획했고 그가 결혼해야 할 상대는 가문과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 했다. 그러나 지은은 단지 예술에 대한 열정과 재능만을 가진 사람이었다. 민호의 가족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선택의 폭풍이 시작되었다. 민호의 아버지는 긴 대면 후 그에게 지은과의 관계를 끝내라고 요구했다. 아버지가 지은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가 정해놓은 길을 떠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너는 한 집안의 후계자다. 이 관계는 우리 가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게 사실이야, 민호. 그 말은 민호의 심장을 가르는 칼날처럼 다가왔다. 그러나 민호는 알고 있었다. 이 냉혹한 세상에서 그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다는 것을.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민호는 아버지의 말을 따랐다. 그는 저항할 수 없었다. 가족의 명성과 지위는 너무나 크고 중요해서 그가 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그는 아무런 설명 없이 지은과 헤어졌다. 그녀는 상처와 무력감으로 가득 찬 눈을 하고 말없이 떠나갔다. 그녀는 민호가 결심을 내리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난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그가 지은을 보았고 그녀는 그의 삶에서 떠나갔다. 민호는 그 상처를 말을 할 수 없었다. 그 이후 민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가족이 정해준 길을 걸어갔다. 그 길은 자유도 사랑도 없는 삶이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 회사, 그리고 항상 그에게 완벽하길 바라는 가족의 기대에 맞춰진 것이었다. 민호는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했다. 그저 가족이 정해놓은 관계였기 때문이다. 윤서아, 유명한 변호사인 그녀는 가족의 선택이었고 민호는 그녀가 아버지의 요구에 맞는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줄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사랑, 열정, 감정, 그가 지은과 함께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하루하루 민호는 자신이 만든 껍질 속에서 살아갔다. 그는 뛰어난 CEO가 되었지만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돈과 권력을 가졌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공허했다. 그 결핍의 감정은 그를 떠나지 않았고 마치 그를 쫓아다니는 유령처럼 붙어 있었다. 매일 밤 그는 지은을 꿈꿨다. 그 시절 그가 진정으로 살았던 순간들을 꿈꾸었다. 그러나 그는 매번 깨어나 다시 그가 잊은 삶으로 돌아갔다. 민호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자꾸만 합리화했다. 그는 그것이 가족과 회사, 그리고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지은을 잊지 못했다. 그의 첫사랑, 유일한 사랑, 그것은 여전히 그의 마음 속에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가 절대로 닿을 수 없는 상처처럼 남아 있었다. 그의 마음 어딘가에서 모든 계획과 모든 결정들이 무너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지나간 사랑의 기억뿐. 그는 그것을 바꿀 수 없었지만 그것은 항상 그의 마음 속에 살아 있었다. 이제 그것은 그의 바로 앞에 서 있었다.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 아이는 하늘, 바로 그의 딸이었다. 이 말들이 그의 마음 속에 번쩍이고 마치 번개처럼 그의 가슴을 가격했다. 그의 딸, 그 팔찌, 10년 전 지은에게 준 선물이 이제 이 아이의 손목에 차여 있었다. 그것은 그가 부정하려 했던 관계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처럼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그의 가슴은 조여오고 너무 아파서 그는 무너질 것 같았다. 그 옛날의 기억들이 그를 휘감았다. 지은과 함께했던 달콤했던 시간들, 흐릿한 불빛 아래서 손을 맞잡고 제한 없는 미래를 꿈꾸던 밤들. 그들은 모든 것을 내던지고 사랑했다. 어려움도, 가족과 사회의 기대도, 아무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했을 때 바뀌었다. 그는 가족을 택했고 그 선택 속에서 그는 그녀를 잃었고 사랑을 잃었고 딸을 잃었다. 하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전혀 낯선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피를 이어받은 한 조각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 아이는 그의 딸이었다. 그런데 그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어디에 살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몰랐다. 그는 이제 알 필요가 있었다.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는 하늘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하나는 그를 사람이 많은 거리를 지나 또 다른 동네로 이끌었다. 그곳은 가난한 동네였다. 지은과 하늘이 살아가는 곳, 낡은 집들, 좁은 골목길들, 가난의 흔적이 뚜렷하게 보이는 그곳은 민호가 살아온 화려한 삶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그는 한 번도 그 세계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그 세계를 등지고 이제 그것이 그 앞에 서서 마주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작은 집 앞에 멈췄다. 튼튼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다. 그것은 지은과 하늘이 살고 있는 집이었다. 민호가 수년 동안 잊고 있었던 그들의 집이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좁고 어두운 공간 속에서 모든 것이 그림자 속에 숨겨진 듯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희미한 불빛 속에서 지은을 보았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병으로 인해 눈이 흐려졌지만 민호를 보자 그 눈빛은 다시 빛을 발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민호는 그곳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가 떠났던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달라 보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사랑이, 여전히 용서가 담겨 있었다. 마치 시간이 흐르지 않은 듯 그녀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민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곳에 서서 마치 낯선 사람처럼 다가갈 수 없었다. 지난 세월, 그가 내린 결정들, 모든 것이 지금 그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지은은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친숙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모든 일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민호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는 그녀를 떠났고 그녀가 혼자서 모든 어려움을 견뎌야 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녀가 그를 필요로 할 때 그는 여기 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 지은은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화를 내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놀라울 만큼 차분함을 담고 있었다. 마치 그녀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고 그녀의 삶과 화해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민호는 알았다. 그 차분함 속에는 지울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는 그녀를 상처 입혔고 이제 그들의 딸, 잃어버린 세월의 진실이 그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치유될 수 없는 상처처럼 남아 있었다. 조용한 공간 속에서 지은의 가벼운 숨소리와 민호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옛 기억들만이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놓을 수 없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가 한때 사랑했던 여자가, 잔인하게 잊혀져 버린 그 여자가 지금 그의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약하고 쇠약해 보였지만 여전히 그가 모든 것보다 더 사랑했던 그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10년 전 민호는 지은에게 이 팔찌를 선물했다. 그가 직접 디자인한 선물,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증거였다. 그 당시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지은과 함께한 시간들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었다. 그는 그들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팔찌처럼, 그들이 나눈 맹세처럼.
그는 아무것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가족이, 그가 항상 존경하던 사람들이 그에게 선택을 강요했을 때 모든 것이 변했다. 지금 그 팔찌가 하늘의 손목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민호는 감정을 제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은과 그가 만든 사랑의 결실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아이를 전혀 몰랐다. 하늘은 그가 알지 못한 채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자라왔고, 그는 그녀가 무엇을 겪었는지,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민호는 그동안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자신만의 기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위해 살았다. 그는 사랑을 버리고 진정한 행복의 순간들을 놓치며 성공과 권력, 완벽을 추구했다. 그러나 지금 지은과 마주하고 팔찌를 보고 하늘을 보면서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모두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호는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평생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던 여자를,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해진 이유로 손에서 놓아버렸던 그 여자를, 죄책감과 후회가 그의 가슴을 꽉 채웠다. 그는 어떻게 그동안의 시간을 그녀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결정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낳았는지, 어떻게 그가 완벽한 삶을 추구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 삶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그들과의 추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함께 보냈던 긴 밤들, 끝없이 이어지던 대화들, 팔찌를 주었을 때 지은이 보였던 미소. 민호는 처음 지은을 만났을 때의 감정을 기억했다. 그녀의 눈은 삶에 대한 열정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마치 그가 전부인 것처럼, 그들 사이의 사랑이 결코 위협받지 않을 것처럼 그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두 사람이 가을길을 함께 걸었던 그 달콤한 순간들, 미래와 계획을 이야기하며 나누었던 따뜻한 시간들을 기억했다. 그때 그는 어려움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가족이 선택을 강요하고 아버지가 요구를 했을 때 민호는 사랑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회사와 명예, 그리고 커리어가 그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 이 방 안에서 지은을 마주하며 그는 깨달았다. 사랑이야말로 그가 잃어버린 것이었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단지 거칠애에 불과했다. 긴 밤의 노동, 끊임없는 결단, 물질적인 성공, 그것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민호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 번도 그녀를 안아본 적이 없고, 그녀에게 사랑을 주거나 가르친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만약 그녀의 존재를 더 빨리 알았다면 무엇이라도 바꿀 수 있었을까?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그녀를 돌보고 사랑을 가르쳐주며 함께 자라갈 수 있었을까? 그는 그녀의 삶에 없었고, 이제 너무 늦은 후에야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상처로만 남아 있었다. 지난 길을 돌아보며 민호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사회가 정의한 성공을 모두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 사랑, 가족,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지은과 함께할 때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필요하지 않은 것을 쫓으며 진정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렸고, 이제는 모든 것이 손에서 빠져나갔다. 지은은 그를 향해 화를 내지 않았다.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서 민호는 그녀의 강인함을 느꼈다. 그녀는 혼자서 하늘을 키우며 살아왔고, 그가 없었어도 그 모든 고통을 견뎌냈다. 민호는 마음속으로 억울함과 슬픔을 느꼈지만 그는 이제 이해했다. 그녀는 그가 아니라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필요했던 것은 그녀였고 그녀의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의 딸
하늘이 필요했다. 지은과 마주 서 있는 민호는 깨달았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후회뿐이다. 그는 과거를 바꿀 수 없고 지은에게 그녀가 받을 자격이 있었던 모든 것을 돌려줄 수 없다. 하늘에게는 그가 놓친 시간을 돌려줄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비록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그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비록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도 민호는 절대로 그가 사랑한 사람들과 가족, 그리고 딸을 다시 잊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지은을 바라보았다. 병으로 흐려진 그녀의 눈,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서 앙상해진 얼굴, 떨리는 손, 후회도 원망도 아닌 그녀가 여전히 지켜내고 있는 놀라운 인내였다. 지은, 그녀는 그가 경력과 가족의 기대를 위해 버렸던 사람이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서 모든 것을 견디고 있었고 불평하거나 연민을 구하지 않았다. 민호는 참을 수 없었다. 이제 그녀는 단지 그의 과거가 아니라 그가 마주해야 하는 현재였다. 그리고 그가 더 아픈 것은 하늘, 그의 딸이 여전히 자신 없이, 사랑 없이 가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지은이 더 이상 고통 속에서 살지 않게 하리라 결심했다. 그러나 그가 다가가서 도와주려고 할 때 지은은 살짝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민호. 그녀는 약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당신의 동정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마치 그의 가슴을 가로막은 칼날처럼 아프게 다가왔다. 지은은 여전히 자존심을 지키고 있었고 그가 그동안 겪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 했다. 그녀는 그가 준 도움을 거절한 것이 그녀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약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갈등하는 감정 속에서 마치 그녀를 다시 잃는 것 같았다. 이번에는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지은의 자존심 때문이다. 그는 그녀를 이해했다. 타인의 동정 속에서 살아야 하는 아픔을. 그러나 그의 마음은 지은, 그가 버렸던 그녀가 아직도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민호가 그동안 살았던 삶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지은이 병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선명히 드러난 피로와 탈진.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다. 지난 세월 그는 경력과 가족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다. 그동안 그는 사랑을 위해,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두 사람을 모두 잃었고 이제 남은 것은 이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뿐이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민호는 하늘을 다시 보았다. 그녀의 순수한 눈빛은 희망을 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에게 다른 삶을 선물할 것처럼. 그는 더 이상 자신만의 좁은 세상 속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세상에서 감정이 자리를 잡을 곳은 없었다. 그는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했다. 지은만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도. 그녀가 아버지의 사랑이 결핍된 세상에서 자라지 않도록 그가 놓쳤던 그 모든 것을 되돌려 주어야 했다. 그는 지은에게 다가갔다. 아무 말 없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전화를 들고 구급차를 불었다. 이제 그는 그녀가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않았다.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후회는 그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았다. 그는 이 일을 해야 했다. 그녀를 돕고 그녀와 하늘을 구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수 없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민호는 지은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일으켜서 밖으로 나갔다. 지은은 반항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호는 그녀의 침묵 속에서 그동안 그가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찾을 수 없었던 받아들임의 기회였다. 이제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일만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더 이상 가족과 사회의 그늘 속에서 살지 않았다. 이제 그는 하늘의 아버지였고 지은을 사랑하는 남자였으며 다시는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었다. 지은이 병원에 실려갔을 때 민호는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삶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시간 동안 그는 그녀를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그녀를 돕고 가족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게도 그는 절대 그녀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놓쳤고 이제는 그 상실에 대한 보상을 모두 하리라 다짐했다. 사랑은 쉬운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희생을 요구하며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민호는 자신이 그 사랑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의사가 지은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지만 민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중증 폐렴, 영양실조, 이 단어들은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지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창백한 피부, 마치 갈대처럼 여린 몸. 지은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민호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어떻게 그녀를 이렇게 버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모든 것을 갖추고 살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속에서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는지 몰랐던 걸까? 그 질문들은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떠오르기만 했다. 그는 오랫동안 가족의 기대와 경력이라는 그림자 속에 살았지만 이제 지은 앞에 서서 그는 깨달았다.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가 정말 필요했던 것, 진정으로 부족했던 것, 그것은 그가 버린 사랑, 그리고 그가 알지 못한 채 살아온 딸이었다. 민호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었다. 지은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속인 것임을 알았다. 의사가 떠난 후 민호는 지은 옆에 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두 손을 꽉 쥐고 위로를 찾으려 했다. 지은은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그가 떠났을 때, 그가 가장 필요할 때 옆에 없었던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았다. 민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하늘, 지금 그는 그 아이가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아이는 그의 딸이었다. 그의 피와 사랑이 담긴 존재였다. 민호는 DNA 검사를 요청했다. 그것은 단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결코 생각하지 않았던 책임을 마주하기 위해서였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검사 결과가 나오자 그는 하늘이 정말로 그의 딸임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진실이었지만 그가 한 번도 기대할 수 없었던 기쁨이기도 했다. 그가 검사 결과를 손에 쥐었을 때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과거를 바꿀 수 없었지만 지금부터는 아무리 사랑이라 해도 아무리 책임이라 해도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혼란이 없었다. 그는 지은을 사랑하고 하늘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아가도록 두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들이 혼자서 고통받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그는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랑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민호는 넓은 가족의 별장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주변에는 화려하게 꾸며진 벽과 비싼 소파, 부드럽게 빛나는 샹들리에의 황금빛 조명이 있지만 그에게는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가 항상 존경해왔고 그 기대에 맞추기 위해 살아온 사람.
그러나 오늘 그 아버지의 시선은 더 이상 그에게 고개를 숙이게 만들지 않았다. 모든 것이 변했다. 아버지는 마주 앉아 있었고 얼굴은 차갑고 아무 표정도 없었다. 그의 옆에는 항상 가족의 중요한 결정을 돕는 변호사가 있었다. 민호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예전에는 아버지의 말을 따르며 항상 그를 자랑스럽게 만들고자 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답답함만 느꼈다. 더 이상 거대한 가문과 권력 속에서 살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길을 찾았다. 민호,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명령처럼 들렸다. 넌 모든 것을 가졌어. 강한 회사,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 넓게 펼쳐진 미래. 그런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왜 가난한 여인과 네가 몰랐던 아이 때문에 모든 걸 버리려는 거냐? 지난 10년 동안 그는 가족의 틀 속에서 살았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아버지가 원하는 착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말하는 미래는 그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민호는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사랑도 없이, 가족도 없이 살 수 없어. 나는 지은과 하늘을 떠나보냈고, 이제 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삶의 그림자 속에서 살 수 없다.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민호, 아버지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다. 마치 아들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이. 너는 모든 것을 망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너는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상속권을 잃고, 우리 가족이 쌓아온 모든 재산을 잃고, 회사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민호는 목이 막힌 듯 했다. 아버지의 말이 더 이상 그를 흔들지 못했다. 그는 평생을 이 가족을 위해, 이 회사를 위해 살았고, 이제 사랑과 가족 앞에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묶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민호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그를 응시했다. 그 순간 민호는 아버지가 자신만의 세상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정해진 계획을 따라야 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민호가 선택한 자유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민호, 아버지의 목소리가 긴장감에 휘감겨 떨렸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마. 이 가족은 절대로 너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가벼운 느낌이 들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에 직면했지만 그는 이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호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누구도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거야. 나는 지은과 함께 하늘과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거야. 방 안의 공기가 더욱 팽팽해졌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민호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은 변해갔고 늙은 눈에는 실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민호에게 다른 이상을 심어주었고 이제 그 이상을 버린 아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민호는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일어나서 방을 나섰다. 민호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죄책감도 후회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야 한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결정을 따라 살지 않기로 했다. 그는 사랑과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방을 나설 때 더 이상 순종적인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한 남자로서 민호는 자유를 느꼈다. 마치 얽매였던 족쇄가 풀린 듯한 기분이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 사랑과 진실의 길을 가기 위해 나설 준비가 되었다. 민호는 새로 시작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찾는 사람처럼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찾아 나섰다. 그는 가족 회사와 상속권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구축한 모든 것을 떠났다. 이전에 그의 경력은 기대와 야망으로 엮여진 확실한 미래의 증거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갈림길 앞에 서 있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단 하나의 결심만을 품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의한 삶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사는 것이다. 민호는 작은 건설 회사를 시작했다.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짓기 위한 일이었다. 대긴한 것이 그가 짓는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진정한 가정의 보금자리가 되어 어려운 가정들이 사랑과 보살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랐다. 그가 받는 각 프로젝트, 그가 지은 각 집에는 그가 부족했던 사랑과 헌신,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명예나 숫자들에 의해 살아가지 않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살았다. 지은 역시 새로운 시작을 했다. 그녀는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예술에 대한 열정을 다시 찾았다. 가난 속에서 살아왔던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그녀는 다시 그림과 색깔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림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수업을 열었고 자신의 열정을 젊은 학생들과 나누었다. 그녀가 주최한 작은 전시회는 단지 그녀의 작품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그녀가 마음의 평화를 찾고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매 전시회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겸손한 집에서 살았다. 민호가 예전에는 알고 있었던 화려한 별장이나 호화로운 생활은 더 이상 없었지만 그 집에는 그가 과거 몇 년 동안 찾지 못했던 것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진정한 행복이었다. 그들은 많은 돈을 가지지 않았고 물질적인 부도 없었지만 그들은 민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깨달은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바로 가족 간의 결속과 사랑이었다. 그들의 딸 하늘은 더 이상 가난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교육을 받고 놀며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매일 그녀는 어머니가 그림을 그리고 아버지가 집을 짓는 모습을 보며 가족이 진정한 가치를 위해 살고 있음을 느꼈다. 그들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가치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 민호는 더 이상 권력과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었고 사랑과 관심을 주는 남편이 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다시 세우고 있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물질적인 것과 가상의 성공을 위해 싸웠음을 깨닫고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고자 했다. 이제 그의 삶은 시간과의 경쟁도 아니었고 회사에서의 긴장된 회의도 아니었으며 회사의 이익을 위한 모호한 결정도 아니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가족을 세우고 사랑을 키우는 것이다. 그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았다. 사랑. 그것은 멀리 있는 사람들의 흐릿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의 소소한 순간 속에서 키워지는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는 그 순간들 속에서 자신을 다시 찾았다. 지은의 그림 속에서, 하늘의 웃음 속에서, 그리고 그가 가난한 가정을 위해 지은 집들 속에서 그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의미 있게 되었다. 민호는 더 이상 가족의 기대에 눌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에게 강요한 그 틀 속에서 벗어나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결정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다. 그는 자유롭고 행복하며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 지은과 하늘과 함께 나누는 저녁 식사, 함께 마시는 아침 커피, 함께 나누는 대화, 함께 미래를 세워가는 시간들. 그것들은 민호가 꿈도 꾸지 못했던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민호는 더 이상 회사나 사업 파트너와의 만남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가족의 남편이자 아버지이자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따라 사는 진정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를 찾았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가족에서 비롯된 자유였다. 예전에는 가족과 회사를 위해 살았던 민호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쳤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그 작은 가족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것은 물질적 부가 아니라 사랑, 결속,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행복이었다. 민호는 그의 가족 중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것은 충동이나 약함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다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돈, 권력, 명예, 그것들은 결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찾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작은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 나아갔다. 세월이 흐르고 그의 삶은 더 이상 계약서와 끝없이 이어지는 파트너들의 전화로 가득 차지 않았다. 이제 민호는 다른 삶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보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미소 지을 수 있는 삶, 시계를 보고 은행 계좌의 숫자를 생각할 필요 없는 삶. 그는 지은과 함께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했다. 그녀는 그림을 가르쳤고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짓고 하늘은 그들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매일 자라갔다. 하지만 민호가 계속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그가 이 진실을 깨닫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였다. 그는 너무 많은 시간을 놓쳤고 하늘의 중요한 시간들 속에 없었다. 이제 성숙한 하늘은 더 이상 그의 기억 속의 순수한 아이가 아니지만 그녀의 눈 속에서 민호는 여전히 용서를 찾았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가족이 주는 사랑과 용서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어느 날 민호는 예전 회사에서 온 편지를 받았다. 그가 한때 후계자였던 회사에서. 그들은 그를 다시 초대하며 중요한 자리를 제안했다. 그러나 민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의 자유였고 가족이었고 사랑이었으며 마음의 평화였다. 그는 그 초대를 거절했고 그 결정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민호와 지은 하늘의 새로운 삶은 사회가 기대하는 완벽함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로 가득 찬 삶이었다. 서로에게 주는 사랑과 보살핌만이 그들의 유일한 가치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넘어서 고통, 상실, 도전,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민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는다. 때때로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용기 있게 마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서 사랑과 가족, 삶의 자유에 관한 메시지를 함께 퍼뜨려 주세요. 함께 영감을 주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